131번 갑니다. 부가급여의 의미와 쭉 나옵니다. 부가급여. 부가급여의 의미가 뭐냐 이거예요. 부가급여. 부가급여의 의미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월급 이외의 모든 보상 형태예요. 보상. 종류는 뭐 유급휴가, 유급휴일, 퇴직금, 경주휴가 뭐 이런 것들을 다 부가급여라고 해요. 부가급여 많이 주면 근로자가 좋지 않습니까? 뭐 사택 제공, 차량 제공. 이 부가급여를 사용자가 좋아해요. 이 사용자가 좋아하는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그럼 예를 들면 100만 원의 월급이 있는데 100만 원. 정부에서 지금 인플레이션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임금을 올리면 물가가 올라가서 인플레이션이 발생해요. 그래서 임금을 규제해요. 임금을 올리지 말라고. 그럴 때 임금을 올리지 말면 근로자가 불만이 생길 거 아니에요? 그래서 10만 원, 10% 올릴 걸 10만 원어치 부가급여를 주자. 이럴 때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부가 임금 규제 시 회피선으로 사용할 수 있다. 이 10만 원에 대해서는 조세나 보험료의 부담이 감소한다. 왜? 세금이 안 나가기 때문에. 그래서 또 부가급여 주니까 근로자가 좋아요, 안 좋아요? 좋겠죠. 그래서 사용자가 선호하는 근로자가 채용이 용이하다. 즉 인재 확보에 아주 유리하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인재 확보에 유리하다. 또 우수한 인재 확보에 유리하다. 또 임금 규제 시 회피선으로 사용할 수 있다. 조세나 보험료의 부담이 감소한다. 왜? 부가급여는 세금에 포함하지 않기 때문에. 여기서 노동자가 부가급여. 이제 노동자가 좋아하는 이유는 뭐냐? 마찬가지죠. 부가급여 받으면 근로소득세는 부가급여 세금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근로소득세의 부담이 감소한다. 또 공동구매, 공동구입으로 인한 할인 혜택을 받을 수가 있다. 여기서 이제 이런 질문이 나올 겁니다. 만약에 부가급여를 사장이 가져가면 이거 사용자가 좋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로자가 가져갈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공동구입으로 인한 할인 혜택을 받을 수가 있다. 또 국민연금, 퇴직금 등 이런 부가급여는 세율이 낮다. 그래서 근로자가 선호한다. 이 부가급여 문제도 아주 잘 나옵니다. 여러분 꼭 포인트 잡아주시고요. 132번 갑니다. 132번 갑니다. 보상적 임금 격차의 의미와 원인 5가지를 설명하시오. 이 문제 아주 잘 나옵니다. 보상적 임금 격차가 무엇이냐 체크해 보게 되면요. 보상적 임금 격차란 직업 환경 또는 작업 환경의 열악함을 경제적 보상으로 똔똔 상쇄시켜주는 것을 의미한다. 예를 들면 탄광청 광부의 임금은 도시 근로자보다 더 많이 받아야 된다. 왜? 근무 환경이 열악하니까. 그래서 보상적 임금 격차의 원인은 무엇이냐? 교육훈련 비용에 따라서 돈을 더 줘야 된다. 직업의 쾌적함, 작업이나 직업이나 똑같습니다. 직업의 쾌적함 정도에 따라서 쾌적하지 않으면 돈을 더 줘야겠죠. 책임의 정도, 책임이 더 많으면 그만큼 돈을 더 줘야겠죠. 성공 실패의 가능성 여부에 따라서 또 실패할 가능성이 있으면 돈을 더 줘야겠죠. 고용의 안정성 여부, 고용이 안정하지 않으면 돈을 더 줘야겠죠. 그래서 그런 내용들 여기 써놨습니다. 교육훈련 비용, 교육훈련에 투자한 비용에 대한 보상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쓸 때는 교육훈련 비용에 따라서 보상적 임금 격차가 결정된다. 또는 교육훈련 비용이 많을수록 임금의 보상을 더 해줘야 한다. 이렇게 그냥 풀었으면 됩니다. 133페이지 갑니다. 계산 문제네요. 계산 문제 좀 어려운데요. 하나씩 또 풀어보게 되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이윤 극대화 문제입니다. 이윤 극대화 최적 고용량을 도출하고 그 근거를 제시하시오 나왔는데 여기까지가 답안지에 써 있습니다. 여기까지. 이렇게 답안지에 문제가 나옵니다. 문제지에 나옵니다. 요걸 여러분들이 이렇게 답안지에 작성을 하는 겁니다. 즉 요거를 그대로 써주는 거죠. 똑같이. 이렇게. 그러니까 자를 가져가야겠죠. 자, 물론 여러분 답안지에 틀릴 때 두 줄을 자를 긋고 수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답안지 작성 요령은 제가 항상 강조하지만 교재 앞부분에 자세히 적어놨습니다. 자로 요 두 개를 긋고 우리가 이윤 극대화의 공식은 이 공식을 외워야 돼요. 공식은 임금과
임금 똔똔 무엇이 한계 생산물 가치가 똔똔 될 때이다. 이 가치를 다른 말로 가격이라고 합니다. 가격. 똔똔 될 때이다. 요건 외워야 돼요. 이윤 극대화 공식은 무엇이다? 임금과 한계 생산물 가치가 똔똔 될 때이다. 여기서 보게 되면 임금은 150원이라고 써 있네요. 그러니까 150원 나와 있습니다. 는 한계 생산물 가치를 구해야겠죠. 가치는 가격의 그 가격. 가격은 여기서 보게 되면 단위당 가격은 100원이라고 써 있습니다. 100원. 그래서 단가가 얼마예요? 100원이라고 써 있죠. 그래서 100원이다. 100원 나왔습니다. 같이. 이제 한계 생산물만 구하면 돼요. 한계 생산물은 한계 추가할수록 생산물의 차이가 나는 겁니다. 추가할수록. 그러면 하나씩 봅시다. 한계 생산물이니까 그대로 여기서 추가한 게 없으니까 여기는 없고요. 한 단위를 추가했더니 한 명을 추가했더니 두 개만큼 늘었어요. 생산물이. 2 빼기 0은 뭘까요? 두 개죠. 두 명을 추가했더니 4개 늘었어요. 4 빼기 2는 뭘까요? 두 개. 3명을 썼더니 7개 변했습니다. 7 빼기 4는 3개. 4단위는 8.5개. 8.5 빼기 7개는 1.5. 똑같죠. 이렇게. 쉽죠? 이렇게. 생산물 가치. 한계 생산물 가치는 뭐예요? 한계 생산물 가치는 돈만 곱하면 돼요. 돈이 얼마라겠습니까? 100원. 그러니까 여기는 없으니까 땡. 2개니까 200원. 2개니까 200원. 3개니까 300원. 1.5개니까 150원. 50원. 너무 쉽지 않나요? 이제 이윤 극대화. 그대로 이제 결론, 마무리 뜻이 나오면 됩니다. 이 기업이 이윤 극대화에서는 한계 생산물과 임금이 같아질 때 이윤 극대가 오니까, 그래서 임금이 150원이니까 임금 150원과 한계 생산물 가치 150원이 만나는 4단위에서 이윤 극대화가 이루어진다. 즉 최적의 고용량이 도출된다. 최적의 고용량을 다른 말로 이윤 극대화라고 합니다. 뭐 어렵지 않죠? 산수 문제예요. 알면요. 134페이지 갑니다. 아까 문제와 똑같은 문제를 조금 변형시킨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또 당황하실까 봐 또 문제를 달아봤습니다. 여기도 여기까지가 똑같이 나옵니다. 시험지에 요만큼 나오고요. 요거를 아래 물음을 구하시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아래 물음이 근로자가 2명일 때 나오게 되면 이것도 똑같이 구하면 됩니다. 여기까지 나왔으니까 똑같이 한계 생산량, 양을 다른 말로 물, 양이나 물이나 똑같아요. 10개, 여기는 10개 그대로 내려오고 변한 게 없으니까 2명을 쓸 때는 18 빼기 10은 뭘까요? 8개. 3명을 쓰니까 23 빼기 18은 5개. 4명은 27 빼기 23은 4개. 가격은 10,000원이라고 써 있으니까 만원, 여기 10개니까 10만원, 8개니까 8만원, 5개니까 5만원, 4개니까 4만원. 종업원의 임금은 8만원이니까 임금과 똔똔 무엇이 한계 생산물 가치가 똔똔일 때가 얼마니까 8만원. 2명일 때가 최적의 고용량이구나. 똑같은 패턴입니다. 그래서 그대로 쓰게 되면 한계 생산물 2명일 때는 답이 나왔지 않습니까? 18 빼기 10개. 그러니까 답이 8개다. 뭐 요거는 써도 그만 안 써도 그만입니다. 또 근로자가 3명일 때 노동의 한계 수입은 얼마냐? 3명일 때니까 3명이니까 뭐예요? 23 빼기 18은 5개가 되겠네요. 그래서 여기서 보게 되면 23 빼기 18은 몇 개요? 5개다. 근데 얼마예요? 금액이 10,000원이니까 5개 곱하기 10,000원 하면 50,000원이다. 이렇게 나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대로 뭐 곱해주면 됩니다. 숫자만 대입하면 됩니다. 또 근로자 한 사람이 80,000원일 때 이윤 극대화. 다 나왔죠. 이윤 극대화는 공식 써주고 80,000원일 때는 80,000원이니까 2명일 때가 이윤 극대화다. 2명일 때의 근로자의 생산량은 몇 개다? 2명이니까 18개. 그대로 답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공식만 그대로 대입하면 이 문제도 그렇게 어렵지 않다. 그렇게 보면 됩니다. 135번 갑니다. 또 문제 또 겁나게 복잡하잖아요. 복잡한 거 겁먹을 거 없습니다. 이거 아주 쉬워요.
다윗과 골리앗. 골리앗 크지만 별것도 아닙니다. 허당입니다. 허당. 먼저 답을 체크하면요. 여기서 보게 되면요. 적정임금 상승률을 구하시오 납니다. 이게 포인트입니다. 포인트. 적정임금 상승률은 변화된 양을 그대로 메꿔만 주는 겁니다. 메꿔만. 언제 변화됐냐? 자, 봅시다. 2010년도 1인당 노동 생산성이에요. 2010년도 여기 보면 근로자가 몇 명이에요? 40명. 1인당 얼마큼 생산하냐 이거예요. 그러면 생산량 몇 개 했어요? 100개. 100개를 했단 말이에요. 얼마짜리를? 10원짜리를 10원짜리를 100개 만들었다. 그럼 얼마치 만드는 거예요? 1,000원어치 만들어요. 1,000원어치. 몇 명이서? 40명이서 나누면 25원. 2010년도에는 1인당 25원 만들었다는 겁니다. 어렵지 않죠? 그럼 2011년도는 얼마큼 1인당 생산을 했냐 이거예요. 2011년도 보게 되면 여기 있네요. 2011년도 생산량 몇 개? 120개를 얼마짜리 했대요? 12원씩 했다는 거예요. 12원씩. 그럼 120개 곱하기 12원 하면 얼마예요? 1,440원어치 만들었다는 겁니다. 1,440원. 몇 명이서? 50명이서. 50명 나누면 28.8원어치 만들었다는 겁니다. 28점. 그럼 이 별량만 메꿔주면 적정 임금 상승률이 구해지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건 변화량이니까 원래 얼마예요? 25원. 얼마큼 변했어요? 28.8원. 원래 얼마예요? 25원. 곱하기 100. 이게 별량이니까 계산기 돌리면 15.2 곱하기 100이니까 15.2%다. 그래서 가로로 써도 되고 이렇게 써도 되고 여러분 마음대로 표현하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죠? 한 박자, 두 박자, 세 박자. 처음 출전, 중간 출전, 마무리 투수. 완고, 투고, 쓰리고. 마무리하면 아주 간단한 문제입니다. 다만 여기서 이제 이 문제는 조금 숫자가 바뀔 때가 있어요. 바뀔 때가. 뭐냐면요. 연도만 바뀌어요. 2011년도. 어떨 때는 2007년, 8년. 지금이 연도가 지금 연도로 말하면 2019년 이렇게 연도만 써주면 됩니다. 내용은 똑같습니다. 136번 합니다. 부가 노동자 효과와 실망 노동자 효과에 대해 설명하시오. 부가 노동자 가설이라고도 하고 실망 노동자 가설이라고도 합니다. 먼저 체크해 보게 되면 실망 노동자 효과 또는 실망 노동자 가설은 둘 다 경기 침체 시에요.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경제학은 가설 학문입니다. 이럴 때 이럴 것이다 라고 예정을 하는 겁니다. 경기 침체 시에 경제활동 인구에 있던 실업자, 즉 구직활동을 하면 경제활동 인구에 포함되는 거죠. 경제활동 인구에 있던 실업자가 또는 구직활동을 하고 있는 실업자가 구직활동을 포기하면 비경제활동으로 전락하는 거예요. 그래서 비경제활동으로 전락하는 것을 말한다. 통계상 실업률을 계산할 때는 경실이 곱하기 100이 실업률입니다. 여기서는 경제활동 인구가 전락하니까 통계상 수치가 포함이 안 되겠죠. 그래서 통계상 수치가 안 되기 때문에 통계상 실업률이 낮아지는 효과를 말한다. 왜? 숫자가 포함이 안 됐기 때문에 전락했기 때문에 부가노동자는 경기 침체 시에 비경제활동 인구에 있던 가구원의 일부가 또 가구원, 예를 들면 전업주부, 전업학생인 비경제활동 인구가 이 실망 노동자에서 구직활동을 포기하니까 구직활동에 참여함으로써 경제활동 인구를 증가시키는 효과를 말한다. 경제활동 인구가 올라가니까 통계상 실업률이 높이는 결과를 초래하더라. 그래서 여기는 실업률이 올라가고 여기는 실업률이 내려가더라. 숫자상이에요. 숫자상. 왜? 여기는 포함을 안 시키고 여기는 포함을 시키기 때문에 경제활동 인구의 실업률이 경실이니까 여러분 이해되실 겁니다. 137번 갑니다. 다음 조건을 계산하시고 소수점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해서 소수점 첫째 자리에 구하시오. 미션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누차 얘기지만 계산 문제 똑같이 나옵니다. 이럴 때 3인방
경제활동 참가율, 실업률, 고용률, 3인방을 구하시오. 이게 문제입니다. 3인방 여러분 큰 틀을 잡으면 한번 설명해 볼게요. 총 인구가 있어요. 총 인구 중에서 생산 가능 인구가 있습니다. 생산 가능 인구. 생산 가능 인구를 다른 말로 뭐라고 그래요? 15세 이상 인구다. 똑같은 표현입니다. 생산 가능 인구는 다시 경제활동 인구와 비경제활동 인구로 나눈다. 즉 경제활동 인구 더하기 비경제활동 인구는 생산 가능 인구다. 경제활동 인구는 다시 실업자와 취업자를 더하는 것이다. 그래서 실업자 더하기 취업자는 경제활동 인구다. 이 취업자 중에서 임금 근로자가 있는데 이 임금 근로자 세 가지 유형. 상용직, 정규직이죠. 근로계약 기간이 없는 상용직 플러스 또 임시근로자 1개월 이상 1년 미만의 임시근로자 플러스 일용근로자 1개월 미만의 일용근로자를 더하면 임금근로자 수다. 요게 공식이에요. 즉 요거를 답안지에 써놓으면 여러분들이 계산하기가 굉장히 편해요. 여러분 답안지에 이걸 꼭 써놓고 요대로 그대로 숫자만 대입하면 됩니다. 그럴 때 경제활동 참가율, 경제활동을 하려면 무엇을 먹어라? 생강을 먹어라. 생강을 먹어야 힘이 난다. 생강의 충청도 사투리는 생경이다. 생경 먹어. 키워드가 생경 곱하기 100이다. 실업률은 무엇이다? 경실이다. 그래서 경실이 실업률, 실업자, 경실 곱하기 100. 고용률 올리려면 너무 힘들죠. 고생해야 고용률 올라간다. 고생해야 취한다. 고용률. 요 공식 곱하기 100. 요대로 대입만 하면 됩니다. 계산기 가져간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대로. 자, 계산 문제 3인방 실업률 경실이 곱하기 100. 경제활동 참가율 생강 먹어라. 생경 곱하기 100. 고용률 고생해야 취한다. 고생치 곱하기 100. 고생치 생산 가능 인구분의 취업자 수 곱하기 100. 실업률 경실이 경제활동 인구분의 실업자 곱하기 100. 경제활동 참가율 생경 먹어라. 생산 가능 인구분의 경제활동 참가율 경제활동 인구 곱하기 100. 그대로 요 원칙에 따라서 숫자만 넣어주면 된다. 이제 그대로 구성하게 되면요. 경제활동 참가율은 취업자 수 더하기 실업자다. 취업자 수 더하기 취업자. 여기 나왔지 않습니까? 이대로 해서 생산 가능 인구는 15세 이상 인구. 나왔지 않습니까? 답이 나왔으니까 생산 가능 인구 15세. 그래서 1000명이다. 여기는 나올 때 문제에서는 1000명이라고 써 있습니다. 1000명이라고 써 있으면 1000명을 그대로 써주면 됩니다. 가로에 1000명 이렇게 써 있으니까 1000명을 그대로 써주면 됩니다. 그래서 공식에 따라서 그대로 대입해서 계산기 돌리면 답이 다 나와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여기서 유의사항이 하나 있습니다. 정규직을 희망하는 단시간 근로자, 이거는 꼬시는 문제예요. 들게끔. 즉 정규직을 희망하는 단시간 근로자는 이미 취업자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취업자에 계산하면 이중 계산이에요. 취업자, 정규직을 희망하는 이 단시간 근로자는 요거는 허수다. 그래서 계산에 포함하면 안 된다. 얘만 주의하면 됩니다. 138페이지 갑니다. 아래에 주어진 예시를 보고 다음을 계산하시오 라고 나왔습니다. 예시 정해주고요. 예시, 실업률을 구하시오. 임금 근로자 수를 구하시오. 경제활동 참가율을 구하시오. 아까하고 똑같은 문제예요. 이렇게 답안지에 137번처럼 요거 그대로 써주고요. 답안지에 써준 다음에 공식 그대로 써주면 되겠죠. 공식 실업률은 경실이 임금 근로자 수. 요것만 좀 변형됐네요. 임금 근로자, 상용 근로자 더하기 임시 근로자 더하기 일용 근로자 하면 답이 무엇이다? 딱 나왔다. 진짜 쉽지 않나요? 이렇게 쓰고 2점짜리예요. 그리고 어떨 때는 이렇게 단독으로 나올 때가 있어요. 이것만 맞춰도 6점이에요. 그대로 도해만 쳐도. 너무 쉽지 않나요? 근데 여기서 하나 유의할 점은 1000명이라고 써 있습니다.
천명이라고 써 있을 경우에는 천명을 반드시 써줘야 돼요. 또 성질 급한 사람은 또 6113 더하기 4481 더하기 222 이게 더한 사람 이거 다 틀립니다. 왜? 6113과 6113 천명은 숫자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꼭 이거 유념하시고 그대로 실업률 경실이 임금 근로자 더하고 경제활동 참가율 생경 그대로 더하면 답이 나와 있다. 굉장히 재미있는 문제예요. 여러분 공식만 외우고 그대로 대입만 시키면 됩니다. 139번 갑니다. 비수요 부족 실업에 해당하는 대표적인 실업 세 가지를 쓰고 각각에 대해서 설명하시오라고 나왔습니다. 먼저 얘가 또 헷갈리게 만들어요. 비수요 부족 실업이 뭐냐 이거예요. 수요 부족 실업은 수요가 일자리가 부족한 실업이에요. 수요. 근데 비수요 일자리가 부족한 실업이 아니래. 비가 들어갔으니까. 가수 비가 아니에요. 일자리가 부족한 실업이 아니라 일자리가 있다 없다 있다 이거예요. 일자리가 있는데 어떠한 이유 때문에 지금 일시적으로 실업인 상태를 의미한다. 마찰적 실업, 정부의 부족으로 인해서 생기는 실업으로서 직업 정보망 확대와 직업 상담사 양성이 필요하다. 왜? 정보를 줘야 되기 때문에 지금 내가 직장을 다니고 있는데 뭐가 안 맞아요. 정보가 안 맞아갖고 정부의 부족으로 잘못된 직업을 선택해서 그래서 직장을 그만두고 실업인 상태 이걸 마찰적 실업이라고 한다. 구조적 실업 어떤 산업 구조의 약자예요. 구조적 하면 뭐가 나와야 돼요? 산업 구조 즉 산업 구조 성장 산업과 사양 산업이 있습니다. 사양 산업 예를 들면 이그잼플 강원랜드가 있어요. 강원도 정선에 있지 않습니까? 여기 가면 안 돼요. 왜냐하면 잘못 가면 도박 중독자재예요. 근데 이건 예를 드는 거니까 정선이 탄광촌이에요. 탄광촌인데 사양산업에 대해서 탄광촌이 지금 다 없어졌어요. 그리고 거기에 뭐가 생겼어요? 정선 카지노를 만들어 놨단 말이에요. 이럴 때 정선 카지노에 일자리가 생겼어 안 생겼어요? 생겼단 말이에요. 탄광촌은 일자리가 없어졌죠. 이렇게 산업구조의 변화로 인해서 생기는 실업을 구조적 실업이라고 한다. 그래서 산업구조의 변동에 의해서 생기는 실업으로서 이제 성장산업으로 취업을 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교육훈련 투자를 받아야겠죠. 교육훈련 투자와 이주비를 또 보조해줘야겠죠. 정부에서. 이주비 보조 등의 대책이 필요하다. 뭐 이렇게 보는 겁니다. 계절적 실업. 계절에 따라서 계절의 영향 때문에 일시적으로 실업인 상태예요. 이러면 만약에 여름에 농사짓고 겨울에 놀고 여름에 농사짓고 겨울에 놀고 겨울에 안 놀고 특정 산업에서 발생하는 겨울에 안 놀고 대체 농작물로 재배하면 비닐하우스 같은 거 뭐 이런 거야 하면 뭐 대체겠죠. 비닐하우스 같은 거 재배하면 해결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비수요 부족 세 가지 마찰적 구조적 계절적이다. 확인 포인트 잡으시고요. 140번 갑니다. 노사관계 3주체와 규제요건 세 가지를 쓰십시오. 자, 하나씩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노사관계 3주체, 노사정위원회, 노동자 및 단체, 사용자 및 단체, 정부, 돈노비 주장한 이론이겠죠. 어렵지 않지 않습니까? 또 노사관계를 규제하는 세 가지 요건, 노동자와 사용자의 관계를 규제하는 세 가지 요건이에요. 요건. 그래서 규제 하나는 영향을 받는 또는 영향을 끼치는 또는 태클이 걸리는 무엇 때문에 영향을 받느냐 이거예요. 기술적 특성에 따라서 노사관계가 영향을 받고 시장 또는 예산상의 제약 때문에 규제를 받고 각 주체의 세력관계 때문에 규제를 받더라. 그래서 이렇게 3, 6점짜리 아주 간단한 문제입니다.